네, 이 자리에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의장 최웅수입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되고 나니, 그 기쁨보다는 후반기 시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할 텐다라는, 중압감이 아주 큽니다.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집행부와의 원활한 고민하고 행동으로 또한 솔선수범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리 당략을 초월한 그러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의원님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후반기 오산시의회의 역할이 좀 더 정의롭고 합리적인 발전을 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우리 20만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 의회의 의장님이다 그러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연세들이 좀 쥐긋하시고 그런 분인데 상당히 젊은 의장님을 보니까 오산시 의회가 상당히 젊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산시 의회도 여러 가지 이제 뉴스메이커 역할도 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오산시가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 의회로서 네. 오산시 의회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예, 아마 6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 아마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산시의 젊은 도시 30.7세, 평균 연령 나이가 30.7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세대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의회를 우리가 상반기 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또한 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시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 수화통역을 통해서 정말 장애우들에 대해서 그 농아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제주시와 지자체 몇 군데 의회는 아마 수화통역으로서 생방송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도시에 맞게끔 저희들이 오산시의회가 좀 털바꿈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소통과 그리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디지털 의회를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 오산시의회가 의원 정수가 이렇게 많은 의회는 아니죠? 네, 좀 예, 적으시죠? 맞습니다. 예, 예. 7분이신가요? 예, 예, 이제 적은데 처음에 우리 의장님이 의장되기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좀 당초 예상을 깼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어떠세요? 많이 경선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저와 같이 경합을 벌였던 경쟁을 벌였던 의원님들한테 네, 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이번 원내 구성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아물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개개인이 입법 기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지만 저희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을 초월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의원님들께서 정말 지지하시는 정말 후반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의원님들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원내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의회도 있지만, 오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의원님들에 대한 화합과 또한 시민을 위해서, 당리 당략을 떠난 그런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충심에 대한 마음은 아마 당협협의회에서도 아마 민주당 당원 거기에 계시는 아마 지역위원회에서는 아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그런 잡음은 없었습니다. 그 논란 속에서 이제 의장님 되셨는데 예. 이제 원 구성이 되고 나서는 의원님들끼리 무슨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건 지금 없으시죠? 네, 지금은 임시회가 곧 9월달에 열리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입법 발의도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 의회 활동에 충실하고 계십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좀 기대가 큰 만큼 네. 젊은 도시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고 그동안 이 오산시가 젊어서 그런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도시든지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면한 현안을 좀 꼽으라면 어떤 현안을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뭐 3대 과제라고도 하죠. SM 그 타운과 서울대병원, 또한 오산 터미널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쉽지 않은 과제가 산지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며 또한 뭐 관계기관 협의 등이 따라야 하는 많은 그 고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하신 곽상국 시장님을 비롯한 또한 뭐 국회의원, 도의원이 계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오산시를 위해서 또한 그 발전을 위해서 뭐 노력하고 협력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대 과제 중에 손꼽는다면 뭐 SM타운, 서울대 병원 유치, 또한 환승복합센터 터미널 문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요새 또 뭐 뷰티 시티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우수 의장께서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은 조례를 제정했다, 뭐 그런 의정 활동을 많이 해왔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이런 사회복지 또 이런 조례를 많이 제정하는 데 대한 어떤 의미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활동 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조례 발의는 우리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충실히 해야 할 임무이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2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시민이 원하는 거, 무엇을 원하는지 민원 해결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법을 개정과 제정, 어떤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24개의 조례 제정을 했고, 그 다음 뭐 한 8개의 개정을 했습니다. 아마 오산시 의회가 전반기 때도 31개 그 시의회 중에 1위를 차지했어요. 입법 발의 평균 의원분들 한 분당 9.5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해야 할 입법 발의 기관으로서 한 것뿐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예. 25개 조례를 제정하고 8개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니까 바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생활 편의라든지 불편을 없애고 그런 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뭐 오산시 의회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도맡아서 하셔. 그래서 의장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에서 사회복지 처우 개선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회복지 처우 개선 조례라는 게 어떤 조례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전국에는 약 6만 7천 명의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오산시에도 오산시 기관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12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에서 최일선에서 박봉의 임금으로서 그분들이 봉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사회복지 분들에 대한 계층, 기초복지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또 해왔었고요. 또한 거기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법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국회에서 2008년도에 처음에 법을 개정이 된 후에 국회법이 개정된 후에 경기도에 4월 달인가 2012년 4월 달에 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를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산시에 계신 사회복지사들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이 오산시에 최초로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오산시 의회 그 조례 제정에 대한 거를 많이 벤처마킹도 해가지고 많이 그 자료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의 근거에 보게 되면 그 임금에 대한 지원 조례나 거기에 대한 편의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다른 지방자치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제정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제정하시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는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처우 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사 쪽에서 보면 상당히 선구자적이고 은혜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 의장께서는 이 오산시 의회가 전국 기초지방의회로서는 입법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의회가 오산시의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런 뭐 특별한 뭐 계기가 있어요? 아니면 노하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그 지방선거에 한번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4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대화로서
정말 그 시민들을 만나보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다 조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 민원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답안지가 보인다는 거죠. 노하우보다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입법 발의가 많이 된 것 같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다른 지방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저보다 더 열심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하면은 안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기초의회 대표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존중하여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입법 발의도 할 수 있고 민원 해결도 할 수 있고 정말 왕성한 의정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안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소통을 예, 통해서 맞습니다.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예,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자꾸 하시면 뭐 아까도 말씀했었습니다만은 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자꾸 뭘 배우러 좀 오시겠습니다, 우리 최 의장님한테. 네, 저는 이제 의원 되고 나서 한 10여 차례 네. 동료 의원들과 뭐 순천도 갔었고 익산도 재래시장, 전통시장 또한 뭐 음식물 종량제에 따른 그런 벤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한 10여 차례 많은 벤처마킹을 다녔습니다. 초반 의원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좋은 아이템과 거기에 대한 그 발휘할 수 있는 입법 발의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많이 배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입법 발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서초구의회, 서울시 서초구에서도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안양시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 벤처마킹 오십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의정 생활에 있어서 입법 발의에 대한 노하우라고 말씀드리나요? 근데 노하우가 아닌 시민들에게 항상 해답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 그 민원인들 대하는 그런 기록 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또 의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한 의원 일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의원님들도 저희 이제 오산시 의회를 많이 방문을 하시고 또 인터넷 쪽으로 많이 제가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원님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아니면 소식을 듣고 이제 저 오산시 의회를 많이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좀 가르쳐 주셔서 오산시의 선두주자에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응수 의장께서는 사회복지사 지금 갖고 계시죠? 라이센스를?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많이 나가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복지사로서 활동도 좀 하셨겠습니다. 예, 의원 되기 전에는요, 그 2002년 월드컵을 시작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재난재해가 있는 곳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나 큰 재난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저와 또 그 동료 대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엔 대통령 국민부장을 이제 최연소 나이로 또 수상을 하게 됐고요. 의원 되고 나서도요, 그 복지사의 그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년도죠, 2011년도에도 어디입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 때, 쓰나미 때도 이제 제가 2박 3일 동안 센다이하고 후쿠시마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 봉사의 마음은 항상 의원들의 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기본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은요, 시민들이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뭐 정치도 봉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 항상 봉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의정 활동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을 현장 속에 담그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회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던 거는요. 일단은 제가 오산에 이제 올라온 지는 20년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올라오셨다는 얘기는 고향에서 지방에서 그렇죠. 익산 전라북도 익산 출신인데 그때 이제 저는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출신의 실업계 출신에서 이제 기능공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시간보다 직장 생활하는 시간보다 이제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고 결국 이제 민방위 강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기 위해서 야간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데가 이제 야간대 이제 그 전문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간대를 마치고 또 편입을 해서 이제 대학원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항상 미소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께서 좋지 않은 소리도 들립니다. 오산시 의회의 저승사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 뭐 어떤 얘기입니까? 뭐 제가 이제 1년 동안은요, 의원 되고 나서, 뭐, 정말 반칙과 특혜, 특권 없는 그런, 그, 의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강직하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일, 20년 동안 지방자치 20년 동안 오산시에서는요, 선후배 관계가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정말 공무원과, 또한 의원, 또한 이제 그 민원인이라고 하죠. 시민들과 다 선후배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걸 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오산시 정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외지에서 온 사람이 불법적인 일, 한마디로 그분들은 불법이 합법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걸 1년 동안 저는 물불 안 가지고 다 진행을 하고 정말 잘못된 행정처분까지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그런 뭐 언론에도 오산시의 저승사자라고 하는데 그 저승사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이제 시민들한테 저승사자가 아닌 그렇죠. 정말로 잘못 행정 집행을 했던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연루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하고는 전혀 그 유감이나 감정이 없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저는 그 반칙과 특혜 특권 없는 그런 의정 생활을 하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저는 맡은 바 수용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의원으로서 견제하고 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산시 전체를 위한 저승사자지 뭐 발전을 위한 거지 뭐 일부를 뭐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맞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고마운 저승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지역에서 그 민원이라는 게 상대가 있다 보면은 상대성 그 영민원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거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 모든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요 항상 그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은 이제 정당인으로 들어오다 보면 50%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급부가 있고 있기 마련인데요. 확고한 그 원칙을 가지고 의정색을 하다 보면요 반대급부 그분들도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한 2년 이상 되고 나니까 그 길은 올바른 길이다라고 그분들조차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법은 살아있다. 법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시 견제 기능을 진짜 충실히 할 의회에서마저도 그게 상실된다면은 정말 의회 기능이 식물 의회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람을 느꼈던 거는 이번에 오산시청 그 청소 영역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4년 동안 72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의원 되자마자 바로 그거를 뭐 중간에 마진을 없애고 정말로 그 지적을 해서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고 입찰로 돌리는 바람에 결국은 그분들이 급여가 한 13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계층 되신 분들, 사회적 약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걸 봤을 때 제가 의원이 되기를 잘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부심 또 이렇게 남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을 때 상당히 그 보람을 느끼시겠습니다. 우리 최웅기 의장께서는 그 이메일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아침 편지를 쓰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일 쓰시는 겁니까? 예, 제가 2006년 지방선거에 낙선한 후로 제 원칙이 있습니다. 소신이 있고 뭐냐면은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선거에 낙선된 후로부터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유권자라고 하죠. 시민들을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한 연락처를 항상 메모를 해놓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들은 전화번호를 많이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는데 저는 전화번호는 언젠간 또 바뀝니다. 전화번호 바뀌고 그렇지만 이메일 같은 경우에 한번 계정을 해놓으면요 절대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제가 항상 메모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18,000명입니다. 처음에 한두 분으로 시작했던 그 분들이 18,000명인데 아침 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좋은 글만 하루하루 매일같이 제가 포옵니다. 포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시사만 평을 보내드립니다. 처음에 시사만 평을 먼저 보냈습니다. 한 12개 되는 12곳 정도 되는 그 언론사 지면 신문에 나오는 그 만화를 스크랩을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정치 시사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 후로 이젠 그 아침 편지라는 그 글을 좋은 시를 항상 아침 편지와 그런 시사 한 편과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저는 맺는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고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유권자면서 그분들이 항상 저희 위에 있고 또 권력은 나눠 가지라고 있습니다. 나눠 갖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말 소민과 같이 저를 도와주신 분과 권력은 나눠 가지라고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4년 임기 동안에 정말로 시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좀 나눠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마음을 아침 편지에 담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글도 보내드리고 그다음 시사만 편이라는 만화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저도 늦었다고 한 게 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정치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현재 의원님들 같으시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고객분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누굽니까 유권자분들 시민들의 그런 그 데이터를 모으셔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지. 서로 이게 소통이 되는 네, 맞습니다. 소통입니다. 또 답글도 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격려성들도 예, 있을 맞습니다. 테고 예, 예. 또 이렇게 뭐 비판하고 평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요.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원동력이 됐었던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저는 일방통행만 했을 경우에는 제가 듣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이렇게 어렵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의원과 이제 그분들 피감사자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답글에다 보면은 정말 바뀌어야 할 정책이나 그리고 저한테 정말 개인적인 그런 글까지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의정생활을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 보신 거. 예. 이제 의회도 이번 의회도 이제 전반기 지나고 이제 후반기 의장이시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뭐 전반기는 다른 뭐 전체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반기 의회와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최은기 의장 시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으로다가 후반기 의회를 이끄실 건지 좀 같이 아울러서 대답 좀 해주시죠. 뭐 남은 임기 2년 동안은 최용수 의장의 시대는 아닙니다. 20만 5천 시민들의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력은 나눠드릴 거고요. 네. 전반기 때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뭐 의정대상이나 또한 약속이행 21개 제가 처음에 의원 당선됐을 때 내걸었던 약속 21개 약속을 공약을 다는 못 지켰지만 19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매니페스토 대상을 또 수상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현재 이 위치까지 의장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존경받는 의회,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의회 그런 의회장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과의 좀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경쟁할 때는 경쟁하지만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비우시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후반기 이 오산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의회상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떤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들으니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해 주시죠. 예. 2년 전에 저 최용수를 2010년 지방선거 때 최다 투표로 뽑아주신 우리 오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정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민과 소통할 수 있고 정말 30.7세 젊은 도시 오산이 살기 좋아서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오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전반기 때는 정말 그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했지만 후반기 때는 정말 안정되고 공무원과 또한 곽상무 시장님과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오산 시민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정말 오산시의회 이번에 다시 한번 2년 동안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산시가 젊어지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용수 오산시의회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최용수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